매일 오전 11시에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한 리포트 제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하면서 그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나라가 많이 느껴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인구 감소 문제로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걱정하는 것보다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수혜를 받았고 탈냉전 시대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았고 지금 신냉전 시대에도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과 또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들을 주목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를 예로 들면서 꾸준하게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다가 2008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중국 사업을 빠르게 줄이고 최근에 미국의 신사업 투자 결정들을 해 나가면서 이 현대차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또 일본장의 강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원전 재가동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일본의 제조업 역량 회복도 주목을 하며 이 신냉전 시대에 일본의 수혜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목요일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한 코멘트 함께 해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낮아진 눈높이, 유세벽 전문가 외국인들 2차 전지 매수세, 이정호 전문가 내일부터 단기 매수 구간.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정호 전문가를 가장 먼저 좀 만나볼까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25bp 인상이 나왔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동일한 상황으로 됐어요. 네. 예, 오늘 뭐 환율 시장도 좀 주목됐었고 지수는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내일 매수 구간이라고요? 네, 저는 약간 돌다리도 둘둘겨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잭슨 홀 비팅 관련해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내일 단기간 매수 구간이라고 한 거는 9월 2일 날은 다시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9월 5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추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추석이 있는 주에는 항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메말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9월 2일까지 단기적으로 노릴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9월 달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항상 있는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FOMC 일정이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종목들은 바이오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유의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럽 아마케가 이제 9월 9일부터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레고캠 바이오나 MKMX 이런 부분에서 학회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있는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 다음 주부터 좀 담아간다라면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이폰은 14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번에 갤럭시 Z4 시리즈가 어느 정도 사전 예약에서 흥행을 봤는데 아이폰도 항상 어떻게 보면 나올 때마다 거의 흥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누이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립니다. 9월 달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린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 말은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9월 달은 8월 달은 솔직히 장이 좀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제스노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안 심리 때문에 요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후로는 미국 CPI나 우리나라 추석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구간을 좀 잘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점에서 이제 또 매매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신기수 전문가도 여러 가지 하반기에 놓여있는 아마케 등의 학회 모멘텀을 주목해 왔었는데 오늘 이정호 전문가가 또 9월 초에 있을 암학회를 주목하면서 바이오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아이폰 14
출시가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세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 역시도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부터 매수 구간이다라고 코멘트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스타벅스 안 간다님께서 내일부터 매수 구간, 내일부터 다시 매도 구간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되신 분들한테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먼저 일찍 들어가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내일이 매도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수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 섹터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개별 종목별로 어느 시점에 뭘 사느냐, 뭐 지수 때도 중요하지만 무엇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다시 한번 2467선, 2470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2500선에 대한 저항을 느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선을 복귀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어떤 쪽을 오늘장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 아주 발빠른 매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편백나무님께서 추석 전까지는 가자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내일부터 전격적인 단기 매수에 들어가겠다. 초록불. 내일장도 관망을 해보겠다. 빨간불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잭슨홀 미팅 영향력에 들어갑니다. 25일부터 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 그리고 26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초반에 이 파월 연준 의장 정말 그 중요한 발언들 시장에 어떻게 녹아들지를 월요일장에 보게 될 텐데 세 분의 의견입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이고요.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을 제시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오늘 말고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더 단기 매수 하시겠어요? 아니 매일 매매를 하고 그쵸? 있어서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놓치면 안 되죠. 놓치는 순간 그 다음에 상한가가 가고 뭐 이렇게 VI 걸리고 놓치면은 배가 아픕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물릴 수도 있고 크게 챙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저가 매력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풍력 관련해서 삼강 M&T 지금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 분할로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CS인드 같은 경우도 풍력주죠. 풍력주인데 이 종목 또한 지금 4%대. 태양광 쪽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하나솔루션 어저께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뜨거운 키워드인 뭐 태조 이방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선주 빠지고 있고 근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속성이 가능한 그쪽 섹터들,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오늘 반도체주 가져왔는데요. 반도체주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이다. ISC가 오늘 또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IT는 바닥권에서 좀 톡톡 튀는 종목들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는 급락하는 종목 3강 M&T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OCI 그때 이 시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잖아요. 폴리실리콘 중국 쪽에서 가격을 제어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몰리면서 10만 원대 시도가 나왔을 때 그때 샀으면 사실 뭐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급락이 나올 때 신재생 에너지주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한번 또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우리 채팅창에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해 주시는데요. 어제부터 제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안 봐서 관심 없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해 쏙쏙되게 진행 잘해주시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상원 전문가님은 빨간불을 주셨어요. 예, 네. 꼭 내일이어도, 그러니까 내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들겨 볼 필요도 있고, 이미 오늘, 어제 계속 매매한 것들이 있듯이 계속 매매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조정을 당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인데, 지금 뭐 앞에 전문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겁 안 내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조정 구간 또는 하락 구간은 지나고 보면은 저점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우리가 힘을 받치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신 다만 탄력이 좀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수익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목표 주가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스티커는 저희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눈높이는 살짝 아래로 놓고 수익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수도 아직은 다시 한번 하락 시도가 나오고 박스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종목 역시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기대를 높였다가 또 이내 하락해서 손실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상승 추세가 열려있는 쪽 있을까요? 이정우 전문가가 단기적으로 3가지 섹터를 본다고 의견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1순위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이폰 관련주 노란불, 테슬라 관련한 자율주행 빨간불입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도 불빛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나는 지금 1순위, 지금 방금 전에도 사실 틈을 내서 내가 검색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다 하는 섹터가 있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의견 볼까요?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노란불은 아이폰 14 관련주, 유세벽 전문가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 노란불? 노란불로 아이폰 14 관련주, 이정호 전문가가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저 잘못 눌렀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네. 쪽이 지금 초록불입니다, 그러면. 네, 바이오 쪽이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지금 일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아까 또 말씀했다시피 NKMX 그리고 HLB 네오 이뮤테 이렇게 4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그 네 종목 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두 분 다 노란불 주시면서 IT 중에서도 아이폰 14 관련주 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신상원 전문가님. 저는 그 더구전자를 추천한 이유가 아이폰 출시 네. 관련해서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해서 그 더구전자 외에도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오늘 LG이노텍 관련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테슬라로 이제 이슈가 나온 거긴 하지만 같이 또 움직이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보면은 아이폰 이 관련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노란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쪽은 단기적인 이슈, 중장기적인 이슈가 겹치고 있네요. 애플과 테슬라가 다 뒷받침을 해줄지 K 카메라 모듈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은 코멘트에서 사심 가득하게요. 네, BH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원하게. 네, BH 3만 원 뚫어주면은 이거는 또 신고가 갱신하러 가겠죠.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올리고 있어요.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와 신상원 전문가는 같은 모멘텀을 보지만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는 카메라 모듈, 유세벽 전문가는 FPCB 쪽인데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가운데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들 2차전지 매수세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HMM 같은 종목군들이 또 탄력을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진 않지만 이들 종목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공매도가 최근에 줄어들면서 리오프닝주와 2차전지주에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들, 보도 기사들도 좀 보이던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이슈를 바꾸서 좀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임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운임지수가 정말 이렇게 좀 높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운 방금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HMM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가격대가 정말 좋은 가격인가, 저렴하게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 저는 그쪽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적으로 이렇게 4거래일 이렇게 하락해주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고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P 11개 업종 또한 빨간불 켰는데 우리나라 음식료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 다 빨간불입니다. 지금 파랗게 멍든 데가
넥슨 게임즈, 코스닥 시장에서 네. 이 종목 눈에 띄는 거 말고는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 말고는 지금 거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현재는 이 1일비하면 안 되는데 이 분위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잠깐 조정을 주는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중됐었던 섹터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지 않을까. 지금은 소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몰렸었다라면 이제 장비주들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수혜가 장비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 쪽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들 쪽하고 이쪽이 그 엔터 쪽하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근데 Y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한데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 줄 때 그 구간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격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자. 결국에 저는 주목하는 섹터는 2차 전지 쪽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 신재생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전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가 정말 조용하죠. 근데 저도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그쪽 섹터긴 한데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연히 보여지면서 버라이즌 양 아니면은 DC 네트워크 벌써 이슈가 붙었었던 벌써 식상한 재료일 수 있겠지만 5G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라가 아니고 지금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포 예비회의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세요? 치포 예비회의 관련해가지고 예. 4일부터 8일까지 그때 지금 바이든이 뭐 드라이브 걸고 있죠. 여기에서 IPF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장관 회의가 있고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나올 얘기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5G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동네 북처럼 막고 있지만 말고 좀 강력하게 파워를 입김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하고 있죠. 정의선 회장이 또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출동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겠죠. 주지사들 만나가지고 뭔가 액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편백나무님께서 잭슨 미팅에서 아무래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조정 고맙다. 선발대를 투입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테리님께서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가요? 가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장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유럽 쪽에 에너지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아주 담담하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 노이즈일 뿐이라는 관점을 유세벽 전문가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한다는 관점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또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가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별로 증시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미국 내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 뭐 이거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이 나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에 경기 침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또 미국은 견조하게 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는데요. 역시 종합해서 어쨌든 시장이 잘 버텨나가주고 있고 이 가운데서 2차 전지 장비주, 엔터주, 5G 관련주 세 가지 섹터를 특히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질문으로 신기수 전문가가 극지하는 복권이라는 발언을 해서 한번 신호등 확인을 해봤었는데 유세박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반도체주? 반도체주요? 네. 네. 극지하는 복권이라는 발언을 신기수 전문가가 했었거든요. 네, 제가 ISC를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주 볼 거 잘 어떤 거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면은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고 저는 ISC 같은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 소켓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241선, 121선 이탈해도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지금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 좀 그런데 확 줄여서 보면은 추세가 어떤가요? 살아 있습니다.
ISC 혹은 뭐 대덕전자라던가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 오늘은 가져온 종목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뭐 저가권 잡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조정 줄 만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저는 반도체주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권 종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말씀해 주신 종목이 저가권 종목이었어요. 그때 파인테크닉스? 네, 파인테크닉스도 제 추천을 드렸나요? 이게 뭐였죠? KH바텍이었나? KH바텍도 폴더블도 네, 어저께 한번 시세를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지금 100만 대를 넘게 이렇게 그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뭐 이뻐졌다기보다는 성능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도 4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못 참고 3를 샀는데 지금 4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지금 주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삼성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워낙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슈에서 보도되는 게 인도에서도 벌써 5만 대가 팔렸다. 그러면은 내일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4뿐만 아니라 삼성의 폴더블폰 모멘텀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멘트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불빛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주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입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편백나무님께서 선발대여 불나방 되지 말고 살아서 만나자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자,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좀 기다렸다 매수하려고요. 좀 지켜볼 만한 그 섹터인 것 같아서 좀 한번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 시기를 약간은 늦추겠다는 관점이시고요. 관심주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정우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어요? 네. 저는 좀 테이펙스라는 종목이랑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고, 테이펙스 같은 종목도 약간 추세는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돌파 부근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즘같이 뭐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이 잘 가던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두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쪽에 소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모멘텀까지 있는 쪽으로 코스모 그룹주의 소재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세박 전문가가 바닥권의 종목 봤던 폴더블폰 관련주는 KH바텍이 맞네요. KH바텍이었고요. 또 IT주 가운데 ISC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낮아진 눈높이, 어떤 눈높이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계속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왔는데 뭐 계속 뭐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어제 이제 뭐 미 증시에서도 좀 뭐 파월이 생각보단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 일단 투자 심리들은 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미 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건 인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좀 비우고 눈높이를 낮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약간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의외로 좀 안도하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내일 이제 그 파월 의장께서 우리는 이제 주말이 되겠지만 뭐 당장 숫자를 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뭐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은 좀 하시겠지만 그걸 갖고도 또 왈가왈부 되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9월까지 9월 20일쯤인가요? 그 FOMC가 그때까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제가 조금 좀 선호하는 지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FGI라고 이제 그 탐욕과 공포 지수가 있는데 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탐욕이 탐욕 지수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56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44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시장 지수 올라오기 전부터 45, 46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됐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의 준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밴드폭도 좀 제한된 거다 보니까 이 안도랠리가 다시 나오더라도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2,500 한 우리 지수로 보면 2,530 정도에서 네. 좀 머무르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파도가 다시 좀 올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이제 9월 FOMC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이제 해석하는 게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발언들도 많이 그렇게 뭐 이번엔 정말 75다, 50이다 또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유가 불안정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뭐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감산이냐 증산이냐 서로 이렇게 뭐 좀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오늘 잠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좀 올 것 같고 시세도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리고 또 오늘 금융위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을 다 했듯이 우리가 뭐 10명의 위원들이 뭐 다 25bp 그러니까 0.25를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금리 같아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케어가 되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아직 우려의 파도 남았다. 뭐냐? 2번 더 아직 금통위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번 남은 게 올해 안에 어떻게 될지 아마 물가를 지금 전망치를 올라가는 거를 상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향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2번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통위에서도. 그거를 보면서 앞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FOMC 이후를 한 번 더 보면서 연말까지 시장을 한번 좀 예상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낮아진 눈높이면 우리의 대응하는 행동도 좀 적은 욕심을 조금 줄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장입니다. 네. 낮아진 시장에 대한 눈높이에 따라서 또 의외의 안도랠리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또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측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에 대한 눈높이를 올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또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긴축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에 따라서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고 또 의외에 또 순조로운 흐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래도 그 신상원 전문가가 6월장에 2600선에서 강하게 이탈한 점을 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2600선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난관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난관은 많은데요. 저는 또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그 난관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들 어차피 긴축이다. 근데 그 난관을 겪고 나서 올라온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외국인 수급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서머랠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또 다시 들어오는 수급도 보이거든요. 그럼 이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좀 받쳐준다면 우리의 저점들이 좀 올라오는 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2570 정도까지는 보고 환율은 뭐 134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살짝 안도랠리를 하다 보면은 2540을 돌파해서 그 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좌절하면서 눈높이가 다시 올라가려던 게 조금 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파도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줬죠. 9월 20일, 21일 9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까지 또 계속해서 시장은 긴축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75bp 금리 인상 2차례 연달아서 했었고요. 그래서 9월까지 하면 3차례 자이언트 스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4번 연속 금리를 지금 올렸는데 이게 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지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세 분의 의견 확인을 해볼까요? 우려의 파도가 다시 오겠지만 또 의외의 안도랠리가 올 수 있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의외의 안도랠리, 김칫국 마시지 말자. 빨간불입니다. 네. 우려의 파도가 다시 온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시면서 의외의 안도랠리를 노리시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일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다 괜찮다.
추석 전 9월 2일, 9월 첫째 주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갖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의외의 안도랠리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지금 2450포인트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여기에서 2600까지 충분히 튕겨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금리 인상, 이거 결국에 인플레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잡겠죠. 잡을 거고요. 잡기 위해서는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주가는 지수는 이제 굉장히 요즘에 스마트해졌으니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물가를 연준이 잘 잡아주기를 원한다. 긴축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물가만 잡힌다면 지수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또 한 번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불안정 속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기회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뭐 이란 얘기도 나오고 지금 또 다시 사우디가 다시 또 좀 한번 우리는 경기 침체 오면 감산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핵 합의가 아직 순조롭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간밤에 또 올랐거든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우 전문가님. 도움될 만한 포인트는 지금은 좀 고점인데 여기서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을 때 그냥 사놓고 내년 정도에 다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장기적으로 신재생은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물려도 좋다는 그런 좀 과감한 생각으로 조정폭은 10%에서 15% 정도면 적당할 테니 이 정도 선이면은 괜찮은 신재생 에너지주 진입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너무 많이 말을 해서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저는 두 번 더 밀릴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은 두 번 밀어 제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밀릴 거라는 거 알고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높습니다. 현대에너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5만 원대 49,000원대 지금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1,000만 원 투자할 거면 300만 원 투자했다가 4만 원까지 밀리면 300만 원 더 투자하고 그리고 3만 원까지 더 밀린다면 400만 원 투자하면은 충분히 평단가 낮춰져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정말 그 분할 매수가 어렵죠. 여러분 잘 그 약속 지켜보시고요. 예, 나눠서 사는 거, 없으시면은 더 투입하셔야 됩니다. 다 넣으시면 또 다른 돈을 투입하셔야 되니까 잘 나눠서 사시고요. 채팅창에서 지금 지이크님께서 속보를 전해 주셨어요. 아주 진짜 발빠르게 전해 주셔서 제가 믿음직한데 12분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러시아 사할린 에너지가 아시아 고객 LNG 수송에 대해서 중단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할린 에너지가 운영 개시일 당일 일본 도쿄가스와 도쿄전력 홀딩스 등의 그 구매 계약 LNG 요거는 조금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아시아 쪽에 LNG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쟁탈전이 심화될 수 있다. LNG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는 이슈가 또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한테 심하게 좀 이렇게 영향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값, 올겨울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아마 신재생 에너지도 이래서 이런 게 되면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 질문에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또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을 거슬리지 말라는 주식 경험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정부도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정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이제 에너지 관련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소라든가 원전이라든가 특히 원전은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정책과 연결되는 것들이 마침 지금
첫 공약을 내놓은 정책을 내놓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돼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진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들 같이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흐름마다 잘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우리 현 정권의 정책주이기도 한 원전 역시도 빼놓지 말고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한 코멘트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할 녀석들, 추천주들의 동향은 어떤지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에 보이고 있고요. 또 독일과 캐나다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수소 공급망 구축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소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인상했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늘 오후장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토마토 티켓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티켓 획득했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티켓이 나왔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두 번째 티켓입니다. 두 번째 티켓 종목 범한 퓨얼셀이네요. 네, 수소 관련주죠. 네, 범한 퓨얼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물론이고 한국과 호주의 수소 협력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4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42,60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13.15% 기록하면서 티켓 한 장 얻어 가십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머물러 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유세벽 전문가 25장이고요. 이정우 전문가 21장, 윤겸 전문가 19장, 신기수 전문가 12장, 신상원 전문가 오늘 티켓 추가해서 2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가운 신상원 전문가의 두 번째 티켓 획득 소식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반가운 신상원. 이거 붙여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붙여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티켓 욕심 없다고 하시더니. 네. 티켓 욕심이 없는데, 네. 붙이니까 또 욕심이 나고, 네, 이런 걸 한 20번을 해야지 유 전문가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게 한참, 네, 장기 투자해야겠습니다. 계속 추천주를 아주 많이, 강력한 포인트의 종목들을 매일매일 주고 계시니까요. 뭐, 저희한테는 매일 안 주시지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흡인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청자분들께서 수익률이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 잘 따라하시지 않으시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공개방송 보시고 이렇게 따라하셔서 수익 보셔가지고 채팅창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네, 오늘 범한 퓨얼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13%의 수익률이 나서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는 이 스티커를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10% 언저리가 오면은 좀 분할로라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인가요?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음봉이 나올 때는 당연히 네, 지금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는 아직 뭐 제대로 크게 성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범한 퓨얼셀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 당시에 그 가격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물량 해소 부담 구간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수익에 좀 만족하시고 네, 만약에 또 뭐 만족 못 하시더라도 조정을 기다렸다 다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은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수익은 챙기셔야죠. 네, 네. 줄 때 잘 챙겨야죠. 네. 범한 퓨얼셀에 대해서 10% 넘는 수익률을 일주일 안에 확보를 하면서 지금은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아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수소 관련주 정말 타이밍 좋게 잘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신상원 전문가님 마음속으로 토마토 티켓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왕토마토 티켓 드렸었습니다. 라고 주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티켓 획득 축하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한번 집중해봐야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제일테크노스, 유세벽 전문가 이수페타시스, 이정호 전문가 진에어입니다. 스스 그리고 항공주. 어제 잠깐 저희가 항공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슈가 붙었습니다. 어제 뭐 일본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 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요. 진에어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요즘 제가 좀 부진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네. 항공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무겁지 않을까요? 네. 가볍습니까? 네, 그 항공주 중에서 제일 가벼운 약간 종이 비행기 같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 종목이 약간 진에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은 다 무겁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뭐 대한항공 다 무거운데 이 진에어는 약간 이슈나 이런 부분을 잘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지금 국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나 이런 부분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신 3회 접종자에 대해서 PCR 검사 면제 뭐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좀 저가 항공사들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진에어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일본 수요나 동남아 수요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여행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당사 추정치나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그 절반 정도로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적자회사 투자 포인트는 약간 기대감을 갖고 좀 길게 보자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적자회사가 뭐 나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자의 회사가 만약 흑자 전환이 된다면 그 폭발력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만 원 조금 안 되는 1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정도로 노리시면서 진행하는 게 괜찮다. 다른 항공주들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이 구간까지도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항공주 중에서 제일 가볍고 제일 잘 간다. 그걸 일명 대장주라고 하는데 지금 진에어가 항공주에서는 대장주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컨텐츠 주에 대해서도 전망을 거침없이 해주시는데 이정우 전문가 여행업계 전망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질까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일본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야죠. 국내 입국 전에 양국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완화하는 혹은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항공주가 한 차례 움직였고요. 그 가운데서 적자 기업입니다. 진에어 적자에서 흑자로 이 같은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 내다보면서 투자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900원, 손절가는 15,5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요. 이 두 스스 가운데서 IT 보겠습니다. 유수백 전문가의 이수페타시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MLB 기판 관련해서 고객 다변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진입 장벽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보게 됐었을 때 이 스페타시스 반도체 관련주죠.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현재 6,000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6,500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릴 것인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밀렸는데 저는 지금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이 6,000원대 라인을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저가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컷 6,100원을 잡고서 진입을 한다라면은 저는 8,000원까지 뭐 7,500원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부담 요인은 있습니다. 수급 요인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니까 왜 이렇게 내려왔지? 싸다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안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종목은 6,100원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충분히 상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강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뭐 매출액도 이렇게
80% 가까이나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한 기업인데요. 근데 이 이수페타시스의 핵심 아이템인 MLB라는 시장 자체가 좀 공급 사이드가 제한적인 아이템인가요? 인쇄로 기판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기술력이 있다. 근데 지금 미중 갈등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반도체 우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저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혜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갈등, 네. 탈중국 때문에 네. 미국 쪽에서 MLB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인 이수페타시스 쪽에 주문을 많이 할 것이다. 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치포 동맹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벌써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로는 7,500원까지 그렇게 업사이드로 많이 보진 않더라도 한 20%, 15%에서 20% 정도 챙기는 구간, 7,5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단 6,100원 손절 라인 지키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으로 2분기 급성장했습니다.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과 또 주가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우려감이 시장에 녹아들고 있지만 이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었고요. 특히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100원을 제시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 편백나무님께서 유소혁 전문가님 ISC도 잘 가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볼 강할 녀석들. 건자재 쪽이면서 조선 업황 쪽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제일테크노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제일테크노스는 지금 말씀하신 그 건자재, 데크플레이트 만들면서 이제 조선업 쪽 강제를 만드는 곳인데 강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다양한 이슈, 정책 이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내 이제 데크플레이트 1위는 덕신하우징이고 또 제일테크노스가 아마 2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테크노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슈, 그러니까 주택 정책, 원전 정책에도 연결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 레퍼런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원전의 거의 90%를 이 데크플레이트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한 NRC 이 모듈로 데크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기존 제품보다 한 공기를 40% 정도 그리고 비용도 한 20% 정도 절약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기반되어 있는 종목이고 다양한 정책에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서는 제가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차트를 보면 지금 최근 흐름에서 약간 갭을 띄워놓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음봉인데 이 종목은 음봉일 때 좀 진입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 9,200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하에서 분할로 잡아보시면 되고 좀 매력적인 종목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8,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어요. 이 갭이 떠 있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신고가를 좀 있으면 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약간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13,000원. 지금 주가 대비 한 30% 이상의 상승 기대감과 또 10%라는 리스크도 같이 감안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왕이면 위로 갔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수익이라는 꿀과 또 독을 함께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고요. 제일테크노스입니다. 데크플레이트 하면 건설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원전 쪽에도 들어가고요. 조선용의 강제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일테크노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제가 요즘 좀 많이 부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좋고 주제는 내일장 주요 관심 종목 공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또 신상원 전문가도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네, 뭐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차트적인 거 조금 전에 그 제일 테크노스처럼 어떤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오늘 볼 만한 차트들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트들 보고 앞으로 이제 뭐 9월 이후라든가 이렇게 뭐 연말까지 계속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갈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4시와 4시 반 각각 이정우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의 공부 시간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2460선 또 800선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오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